어제까지만 해도 밥도 잘 드시고 텔레비전 보면서 웃기도 하시던 부모님이 갑자기 식사가 줄고 하루 종일 피곤해 보이기 시작하면 가족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피곤하신가 보다. 조금 쉬면 좋아지겠지. 하지만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마음이 철렁합니다. 제가 45년 동안 노년기 삶의 마지막 과정을 지켜보며 깨달은 건 이 변화들이 절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가족들은 나이 때문이라고 넘기지만 전문가의 눈에는 분명한 신호들이 하나씩 포착됩니다. 예전과는 다른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변화들이 가족들에게는 모두 익숙한 노화처럼 보이지만 저는 이 흐름이 시작되면 거의 예외 없이 마지막 1년의 문이 조용히 열리고 있다는 걸 압니다. 제가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저 역시 많은 가족들처럼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히 기력이 떨어지는 거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노화와 마지막 시기의 변화는 속도와 깊이가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평범한 노화는 몇 년에 걸쳐 천천히 진행됩니다. 하지만 마지막 1년의 변화는 몇 주, 몇 달 사이에 여러 신호가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납니다. 무서운 건 이 신호들이 너무 조용해서 가족 대부분이 알아채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간이 갑자기 느껴지는 것이지 정말로 갑작스러운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저는 지난 45년 동안 이런 신호들을 놓쳐서 후회하는 가족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에게서 보이는 작은 변화들이 얼마나 중요한 신호인지를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평범한 노화라고 믿었던 변화들 속에서 전문가라면 절대 놓치지 않는 신호를 제 경험을 바탕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족에게서 요즘 들어 조금 달라진 모습이 보이시나요? 떠오르는 장면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이런 경험을 참 많이 봅니다. 얼마 전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큰딸이 제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하더군요. 박사님, 아버지가 요즘 따라 식사도 줄고 늘 피곤하다고만 하세요. 검사도 다 해봤는데 특별한 병도 없다는데 괜히 걱정돼요.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목소리에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도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 막막한 말이에요. 82세 박영만님이었습니다. 평생 부지런하기로 유명하고 아침마다 산책을 거르지 않던 분이었지요. 동네에서도 정정하시기로 소문난 분이었습니다. 70대 때만 해도 등산도 다니시고 동창회도 열심히 나가시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걷는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20분이면 다녀오던 산책길이 30분, 40분으로 늘어났어요. 좋아하시던 찌개도 건더기는 남기고 국물만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밥그릇에 밥을 담아드려도 반도 못 드시고 내려놓으셨지요. 가족들은 처음엔 그냥 잠깐 컨디션이 안 좋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날씨 탓도 해봤고 계절 탓도 해봤어요. 더운 여름이 지나면 좋아지겠지, 추운 겨울이 지나면 기력이 돌아오겠지 하면서요. 하지만 제 눈에는 몸이 보내는 깊은 변화가 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이 예전만큼 밖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손주가 와도 우선은 주지만 저녁이면 일찍 방으로 들어가 조용히 앉아 계시곤 했지요. 예전 같으면 손주들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를 한참 들으시던 분인데 이젠 고개만 끄덕이시고 금방 피곤해 하셨습니다. 텔레비전도 켜놓기만 하고 실제로는 보지 않으시는 것 같았어요. 눈은 화면을 향하고 계시지만 마음은 어디론가 멀리가 계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겹칠 때는 가족이 불안해지기 마련입니다. 뭔가 큰 병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 우리가 모르는 통증이 있는 건 아닐까 걱정하게 되죠. 그런데 이 시기에 억지로 많이 먹이거나 더 움직이라고 하는 건 오히려 관계만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박영만님 댁을 직접 방문했을 때 가족들은 어떻게든 아버지가 예전처럼 돌아오시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보양식도 해드리고 영양제도 사드리고 운동도 함께 하려고 애쓰고 계셨어요. 하지만 박영만님은 점점 더 지쳐 보이셨습니다. 제가 드린 조언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아버지가 힘이 나는 시간대에 짧게 산책하고 식사량보다 함께하는 기쁨에 초점을 두라고 했습니다. 억지로 한 그릇을 다 드시게 하기보다 좋아하시는 반찬 한두 가지라도 즐겁게 드시게 하는 게 낫다고요. 그리고 하루 중 한 번이라도 천천히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만들라고 했지요. 새로운 주제로 대화를 이끌기보다 아버지가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그냥 들어드리라고 했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하셔도 좋고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셔도 괜찮다고요. 그 후 박영만님은 큰 변화 없이 7개월을 더 편안히 지내셨고 가족들은 그 시간을 정말 소중한 선물처럼 기억합니다. 마지막 몇 달 동안 가족들은 아버지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사진첩도 함께 보고 옛날 노래도 함께 들었다고 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가족의 작은 변화를 놓치면 안 되는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전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놓치고 있던 진짜 문제를 보게 됩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마지막 1년과 직접 연결되는 신호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나이 들면 살이 조금 빠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마지막 1년이 가까워지면 살이 꾸준히 빠지고 근육이 먼저 줄어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밥 양이 줄어들지 않아도 옷이 헐렁해지고 팔다리에 힘이 덜 들어가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몸이 에너지를 만드는 능력 자체가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먹어도 예전처럼 영양분으로 바꾸는 힘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드시는 양이 크게 줄지 않았는데도 몸무게가 계속 빠지는 현상이 나타나요. 국내 노년 건강조사에서는 임종 1년 전 노인의 약 70%가 특별한 병 없이 체중 감소를 경험했다고 보고합니다. 특히 근육이 먼저 줄어들기 때문에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고 병뚜껑을 여는 것도 어려워지고 젓가락질도 불편해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럴 때 억지로 많이 드시게 하기보다 좋아하시는 음식 조금이라도 즐겁게 드시게 하는 환경이 더 좋습니다. 보양식이나 영양제를 과하게 권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소화도 잘 안 되고 부담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가족분 중 최근 몇 달 사이 옷이 갑자기 헐렁해진 분이 있으신가요? 그 다음 변화는 깊은 피로가 하루 중 파도처럼 밀려오는 흐름입니다. 단순 피곤함이 아니라 잠을 자도 회복되지 않는 깊은 피로가 반복됩니다. 하루 중 갑자기 기운이 쑥 빠지는 피로 파도가 자주 나타나는 거예요. 아침에는 괜찮다가도 점심 먹고 나면 갑자기 기운이 다 빠져서 꼭 누워야 하는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저녁엔 또 조금 나아지는 것처럼 보이다가 다음 날 아침이면 또 지쳐 있는 모습을 반복하죠. 국내외 노년 연구에서는 임종 1년 전 노인의 80% 이상이 이러한 피로 파동을 경험한다고 발표합니다. 이건 단순히 잠을 못 자서 피곤한 게 아니라 몸의 모든 시스템이 천천히 기능을 줄여가는 과정입니다. 이때는 아침처럼 기운 좋은 시간에 짧게 움직이고 이후에는 쉬는 시간을 넉넉히 두는 것이 좋습니다. 더 움직여야 좋아진다는 생각은 이 시기에 맞지 않을 수 있어요. 무리하게 활동량을 늘리면 오히려 더 지치고 회복도 느려집니다. 최근 가족 중 갑자기 기운이 뚝 떨어지는 모습을 보신 적 있나요? 세 번째로 관심이 조용히 과거와 내면으로 향하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오래된 기억을 자주 떠올리고 이미 세상을 떠난 분들 이야기를 하며 조용한 시간을 더 좋아하게 됩니다. 요즘 뉴스나 손주들 이야기보다 50년 전 젊은 시절 이야기,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형제 이야기를 더 자주 꺼내시게 되죠. 노년 심리 연구에서는 임종 1년 전 노인의 약 70%가 과거 해상 증가를 보인다고 합니다. 이건 기억력이 나빠진 게 아니라 마음이 자연스럽게 삶을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며 의미를 찾고 후회를 정리하고 감사를 느끼는 시간인 거예요. 제가 만난 분 중에 85세 김명자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평소 활발하고 수다스러운 분이었습니다.
동네 모임도 열심히 나가시고 친구분들과 여행도 자주 다니시던 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손주 이야기보다 젊은 시절 남편 이야기, 60년 전 이웃 이야기만 자주 꺼내셨습니다. 신혼 때 살던 집 이야기, 아이들 키울 때 고생했던 이야기, 남편과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셨어요. 가족들은 걱정했습니다. 어머니가 치매가 오시는 건 아닌지,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건 아닌지 불안해했죠. 하지만 저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김명자님은 삶을 정리하고 계신 거라고요. 김명자님은 마지막 몇 달 동안 사진첩을 보며 조용히 지나온 삶을 정리하는 시간을 즐기셨고, 가족들은 그 시간을 함께하며 마음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들려주시는 옛날 이야기를 통해 가족들은 어머니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됐다고 해요. 옛 이야기를 해도 부정하지 말고 그 이야기를 함께 듣는 것이 가장 큰 위로입니다. 현실 판단이 흐려질 수 있으니 돈 관리나 중요한 결정은 가족이 맡는 것이 좋아요. 가족분 중 요즘 유독 옛날 이야기를 자주 꺼내시는 분이 계신가요? 네 번째 변화는 작은 감기에도 쉽게 쓰러지는 면역력 저하입니다. 몸의 방어력이 약해져 감기나 염증, 상처가 반복되고 쉽게 낫지 않습니다. 작은 상처가 2주 넘게 아물지 않거나 감기가 한 달 넘게 지속되거나 입안이 자주 헐거나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임종 1년 전 노인의 약 80%에서 면역 기능 저하가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라면 며칠이면 나을 감기가 어르신에게는 몇 주씩 이어지고 그 사이에 또 다른 감염이 겹치기도 합니다. 손 씻기, 청결 유지, 따뜻한 환경, 충분한 수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노인은 감염 증상이 젊은 사람과 다르게 나타납니다. 열 대신 혼란이나 기운 없음, 식욕 저하로만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갑자기 밥을 안 드시거나 멍해 보이시면 감염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숨결과 혈색이 달라지는 흐름입니다. 숨이 깊었다가 얕아졌다가 잠시 멈추는 식으로 호흡 패턴이 불규칙해지고 손발이 차가워지거나 얼굴빛이 옅어지는 모습이 보일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고른 숨소리를 내쉬다가 갑자기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몇 초 동안 숨을 멈추는 패턴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손끝과 발끝이 차가워지고 얼굴색이 창백해지거나 푸르스름해 보이기도 하죠. 노년 생리 연구에서는 임종 6개월 전 호흡 변화가 약 70%에서 확인된다고 발표합니다. 이건 몸이 에너지를 중요한 장기에만 집중시키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제가 만난 최동열 90세님은 늘 숨결이 고르고 얼굴빛도 좋으셨습니다. 건강검진에서도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가족들은 아버지가 100세까지 사실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몇 초 멈추는 패턴, 차가워진 손, 옅어진 얼굴빛이 나타났습니다. 가족은 불안해했지만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불편함이 아니라 몸이 조용히 마지막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 후 가족들은 방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하고 입술을 자주 적셔드리는 등 편안함 중심으로 돌봄을 바꾸었고 최동열님은 마지막까지 평온하게 가족 곁에 계실 수 있었습니다. 방을 따뜻하게, 이불은 얇고 가볍게, 입안을 자주 적셔드리면 좋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과한 치료가 불편함만 늘릴 수 있어요. 여섯 번째 변화는 말수가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흐름입니다. 말을 적게 하고 대답이 짧아지는 것은 몸이 에너지를 아끼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슬프거나 우울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평소 1시간씩 이야기하시던 분이 10분도 안 돼서 지쳐하시고 질문에 한두 마디로만 대답하시고 말하다가 중간에 멈추고 쉬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장기요양 연구에서는 말수 감소가 임종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설명합니다. 80세 윤대호님은 평생 말 많기로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손주가 오면 1시간 넘게 이야기하곤 하셨지요. 학교 이야기도 물어보시고 친구 이야기도 들으시고 본인 경험담도 들려주시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대답이 짧아지고 이야기하다 말고 눈을 감고 쉬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손주가 학교 이야기를 해도 그래, 좋겠구나 한마디만 하시고 더 이상 질문을 안 하시는 거예요. 가족들은 서운하다고 했지만 저는 말했습니다. 말이 줄어든 게 아니라 몸이 힘을 아끼고 계신 겁니다. 그 후 가족들은 억지로 대화를 이끌기보다 조용히 손을 잡고 옆에 앉아 있는 시간을 늘렸고 윤대호님은 마음 편히 마지막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대화를 강요하기보다 옆에 조용히 함께 있어주는 것이 더 큰 위로입니다. 말수가 줄었다고 우울증으로 단정하면 오히려 부담을 드릴 수 있어요. 이제 이런 위험을 줄이는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앞서 말씀드린 변화들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르신과 가족이 일상에서 어떻게 지내면 조금이라도 더 편안해질 수 있는지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의 마지막 길을 지켜보면서 느낀 건 이 시기에 몸은 억지로 잡아당기기보다 흘러가는 대로 도와주는 것이 훨씬 편안하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가족들이 뭐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오히려 어르신을 힘들게 만드는 걸 봐왔습니다. 먼저 몸의 에너지가 줄어드는 흐름을 인정하고 편안한 속도로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몸 안에 에너지 공장 역할을 하던 부분들이 예전만큼 힘을 내지 못합니다. 세포 하나하나가 에너지를 만드는 능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움직임, 소화, 생각하는 속도까지 천천히 바뀌지요. 계단 한 층 오르는 것도 예전보다 두세 배 힘들고 밥 한 끼 소화하는 것도 오래 걸리고 결정을 내리는 것도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이때 좀 더 힘내세요. 조금만 더 걸어보세요 라고 하면 오히려 더 지치고 관계도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어르신은 이미 최선을 다하고 계신데 더 하라는 말이 부담이 되는 거죠. 본인도 예전처럼 못하는 게 속상한데 가족이 더 요구하면 마음이 다치게 됩니다. 아침처럼 기운이 비교적 남아있을 때 가볍게 움직이고 점심 이후에는 몸이 필요로 하는 쉬는 시간을 넉넉히 두세요. 의자나 침대 높이를 조금 조정해 앉고 일어서기가 편하도록 돕는 것도 좋습니다. 화장실 가는 길에 손잡이를 달아드리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은 하루 중 언제 가장 기운이 조금이라도 나시나요? 그 다음은 말수가 줄어들 때 대화보다 함께 있는 시간에 집중하는 겁니다. 말이 줄어드는 건 마음이 멀어진 게 아니라 에너지를 아끼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말하는 것도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생각을 정리하고 단어를 고르고 발음하고 상대 반응을 살피는 모든 과정이 힘든 거예요. 이 시기에는 긴 대화보다 옆에 사람이 있다는 것이 더 큰 안심이 됩니다. 말을 자꾸 끌어내려고 하면 어르신이 부담을 느낄 수 있어요. 대답을 기다리는 침묵조차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손을 가볍게 잡아드리거나 조용히 옆에 앉아 계시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텔레비전이나 음악을 함께 듣는 것도 좋습니다. 꼭 새로운 프로그램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예전에 좋아하시던 옛날 드라마나 트로트 노래를 틀어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가족분과 조용히 함께 앉아 있었던 시간이 언제였는지 기억하시나요? 세 번째로 숨쉬기와 피부색 변화가 보일 때는 치료보다 편안함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숨결이 깊어지거나 잠시 멈추는 모습, 손발이 차가워지는 변화는 몸이 에너지를 집중시키며 편안해지려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이 시기에는 몸이 중요한 장기, 특히 심장과 뇌에만 에너지를 집중시킵니다. 그래서 손발 끝까지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차가워지는 거예요. 호흡이 불규칙해지는 것도 몸이 산소를 효율적으로 쓰려고 조절하는 과정입니다. 이 시기에는 과한 치료나 검사로 불편함을 늘리는 것보다 편안하게 숨쉬도록 도와주는 환경이 훨씬 중요합니다. 방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하고 입술을 자주 적셔주시고 자세를 조금씩 바꿔주면 어르신이 한결 편안함을 느낍니다. 베개 높이를 조절해 숨쉬기 편한 자세를 찾아드리고 가습기로 공기를 촉촉하게 해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혹시 요즘 가족의 숨결이나 손발 온도에서 다른 점을 느끼신 적 있나요? 네 번째는 마음이 과거로 향할 때 이야기를 들어주는 돌봄이 가장 큰 힘이 된다는 겁니다.
어르신이 자꾸 옛날 얘기를 꺼내는 건 기억이 이상해진 것이 아니라 마음이 지나온 길을 정리하며 안정을 찾는 과정입니다.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의미를 찾고 후회를 내려놓고 감사를 느끼는 시간인 거예요. 그 얘기 또 하셨어요. 그건 예전 이야기잖아요 라고 하면 마음을 닫을 수 있어요. 어르신에게는 그 이야기가 지금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옛 사진이나 오래된 물건을 함께 보며 이야기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어르신에게는 그 시간이 삶을 정리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같은 이야기를 10번 들어도 10번 다 새롭게 들어드리세요. 여러분 가족의 옛날 사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어떤 사진인가요? 5번째로 작은 감기에도 약해지는 몸을 위해 편안한 환경을 먼저 챙겨야 합니다. 이 시기는 면역력이 약해져 작은 감기도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감염이 젊은 사람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식욕 저하나 혼란, 기운 없음 같은 소소한 변화도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집안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물을 자주 드릴 수 있도록 돕고 손 씻기나 환기를 규칙적으로 해주세요. 찾아오는 손님도 조금 제한하고 사람 많은 곳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요즘 가족분이 기운이 없고 식사량이 줄었다면 어떤 변화가 먼저 보이시나요? 마지막으로 마지막 시간을 준비하는 마음 정리 방법입니다. 이 시기는 어르신과 가족 모두에게 마음이 가장 민감해지는 때입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 하기보다 함께 남길 수 있는 기억을 만드는 것이 훨씬 소중합니다. 어렵더라도 감정 표현을 미루면 오히려 후회가 길어집니다. 사랑한다는 말, 감사하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을 지금 해야 합니다. 짧은 영상편지, 손편지, 좋아하던 음식 한 끼, 함께 듣던 음악 같은 작은 기억을 남겨보세요. 여러분이 아직 전하지 못한 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많은 가족이 단순한 노화라고 생각하는 변화들이 사실은 마지막 1년이 가까워졌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체중이 줄고 피곤함이 깊어지고 옛날 이야기가 늘고 숨결과 말수가 달라지는 변화를 단순히 나이 탓으로만 넘기면 중요한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함께 보낼 기회를 잃게 됩니다. 저는 45년 동안 수천 명의 어르신을 지켜보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마지막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남은 가족의 평생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편안하고 따뜻하게 보내신 가족은 슬픔 속에서도 감사를 느끼지만 혼란과 후회 속에 보내신 가족은 오랫동안 마음의 짐을 안고 살아갑니다. 두 번째는 이 시기에 억지로 되돌리려고 하기보다 편안함을 중심에 두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이라는 사실입니다. 잘못된 생각은 더 먹으면 회복된다, 더 움직이면 기운이 난다 같은 믿음입니다. 많은 가족들이 뭐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어르신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보양식을 억지로 드시게 하고 운동을 강요하고 병원 검사를 계속 받게 하면서 어르신의 마지막 시간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반대로 올바른 관리는 어르신의 속도에 맞춰 쉬고 듣고 함께 있는 것입니다. 드시고 싶으신 만큼만 드시게 하고 움직이고 싶으신 만큼만 움직이시게 하고 하고 싶으신 이야기를 다 들어드리는 겁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르신은 더 지치고 가족은 불안만 커지지만 제대로 이해하고 도우면 마지막 시간이 훨씬 따뜻하고 평온해집니다. 어르신은 편안함 속에서 삶을 정리하실 수 있고 가족은 후회 없이 작별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45년 동안 가장 아름다운 마지막을 지켜본 가족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어르신의 변화를 일찍 알아채고 마지막 시간을 편안함과 사랑으로 채웠다는 점입니다. 억지로 치료하거나 회복시키려 하지 않고 그저 옆에 있어주고 손을 잡아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어르신도 평온하게 가족 곁에서 마지막을 맞이하셨고 가족들도 슬픔 속에서 감사와 평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오늘의 한 가지 제안은 이겁니다. 오늘 안에 가족에게 꼭 한마디만 전해보세요. 사랑합니다 또는 감사해요. 단 한마디라도 관계를 달라지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내일 하겠다고 미루지 마세요. 다음 주에 하겠다고 미루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전화라도 좋고 문자라도 좋고 직접 만나면 더 좋습니다. 그냥 한마디만 해보세요. 엄마 사랑해요. 아빠 감사해요. 그 한마디가 어쩌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한마디가 될 수 있습니다. 어르신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말이에요. 말하지 못하고 후회하는 것보다 지금 말하고 평안한 게 훨씬 낫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가족에게 꼭 전하고 싶은 한마디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 건강하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